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클에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사육장은 클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이 무더위에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새로 나왔다는 법안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일주일에서 한 6개월 미만 되시는 분들 고민 참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은 아주 기본적인 사육 세팅부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2026년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의 기초 사육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육 꿀팁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몰아놨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막상 내가 입양 받아 왔는데 이 개체들을 어떤 통에 어떤 은신처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 데려오셨으면 아마 이런 베이비들 데려오셨을 거예요. 한 10g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 또는 1g에서 한 3g 정도 되는 이런 작은 아이들을 데려오셨을 텐데, 아주 해칠링 때부터 한 10g 남짓 되는 아이들은 이 정도 크기, 가로가 22cm, 세로가 16cm, 높이가 한 14cm 되는, 물론 내격은 차이가 있겠죠. 그 정도 되는 사육장 크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은 예전엔 직원 사육장 소자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에 키우는 거를 권장드렸었는데 2026년 법안도 이제 새로 바뀌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의 활동량을 더 많이 파악한 후에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10g 미만까지 키우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불투명하거나 검정색 케이지에 키우시는 분들의 이유를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존재를 얘네들이 느껴가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이런 투명한 케이지에 키우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물도 좋고, 또 유기적으로 모양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끈 형태의 구조물도 전 좋은 것 같습니다.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바닥면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이런 은신처를 놔두는 것도 좋고, 이 낑겨 있는 특성을 좋아하는 크레들은 이 사이에서 쉬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바닥면에는 키친타월 까는 걸 좋을 것 같고, 유의사항은 지금도 조금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이거를 없애주던가, 아니면 이 핑크색 로프를 없애줌으로써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좀 해주려고도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처럼 한 25g 정도 이상 되는 아이들, 또는 성체 사이즈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25, 세로 25, 높이 35,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가장 최소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아크릴 사육장에서 키우실 필요는 없지만, 유리 사육장은 좀 무거워서 조금 닦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반면에 아크릴 사육장은 좀 가볍고 가격도 좀 낮고, 하지만 물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천정 부분이 얇은 두께로 되어 있으면 잘 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그냥 한번 판매해 보려고 만들었던 사육장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안에 이렇게 열면은 습식 은신처 겸 구조물들, 틈틈이 이파리 사이에서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 크레들의 특성을 잘 이용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거든요. 약간은 청소하는 건 좀 불편함이 있는데 낱마리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쁘기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 숨기도 하고, 지금은 저는 바닥면은 펠트지를 깔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메이징 패드라던가 어떤 배변 패드를 대신해서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은신처를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바닥면에서 놀 수도 있고 위에 타고 놀 수도 있고, 거슬거슬한 표면 때문에 몸을 부딪히면서 탈피를 어느 정도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홈이 있어서 이런 인조식물들을 꽂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는 다이소 비누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대용할 수 있는 많은 구조물들이 생기긴 했지만 1,000원 치고 3D 프린터로 만든 것도 아니고 5년 이상 제가 써본 결과 저거만한 게 아직 없다 해서 이런 비누 받침대도 아직도 추천드리고, 이 위에도 투명하기 때문에 나뭇잎을 설치해주면서 어느 정도 포근할 수 있게 구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프 같은 구조물 때문에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타고 놓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세척했을 때도 문제 없는 이런 탄탄한 구조물들을 한번 설치해봐서, 이게 지루해질 때쯤이면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게, 그래서 자주 유기적으로 좀 모양을 바꿔서 아이들이 운동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구조물을 설치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쉬는 곳과 노는 곳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꾸며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사육용품들은 이런 마른 유목들을 판매하는 걸 자주 볼 거예요. 보통 비바리움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유목들도 충분히 은신처 역할도 할 수 있고, 거슬거슬한 표면이 탈피하기도 굉장히 좋고, 인공 구조물 대신에 중간중간 자연 구조물을 해줌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시키고, 그리고 이런 표면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이런 로프 대신에 또는 어떤 구조물들 대신에 설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자연 산물들이 그래도 인공 구조물들의 표면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2026년 들어서 사육용품에 대해서 발전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멋진 이런 사육용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모든 사출품들에는 금형이라는 게 있고 금형에서 물품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 약간의 유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셔서 한 번쯤은 온수에 세제 사용하지 않고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를 추천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냄새를 잡아주고 좀 안전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른 나뭇가지 같은 아이들에게 좀 더 익숙하고 친환경적인 구조물들도 중간중간 섞어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런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타고 놀 수 있게, 그리고 좀 익숙한 환경 속에서 탈피를 돕거나 아니면은 은신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주변에 우리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구할 수 있으면 사육장에 적절히 배치시켜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온습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최저 19도에서 최고 29도를 넘지 않는,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아이들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호흡곤란 및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19도에서 29도까지는 우리가 지켜주는 걸로, 그래서 24도에서 26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같은 이런 무더위에는 24시간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줌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 좋지만, 우리 모두가 24시간 동안 틀어줄 수 있지 않은 환경에도 있을 뿐더러 너무 더운 무더위에는 이런 아이스팩이나 아니면 택배 왔을 때 동봉되어 있는 그런 아이스팩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이렇게 페트병을 얼려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이스팩을 사용할 때는 이 사이에 두시는 게 제일 좋은데, 성에가 굉장히 많이 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사이에 두시면 양쪽 다 온도 관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30도가 웃도는 그런 여름철 한낮에만 이런 아이스팩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름 내내 사용하시면 이 온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사육장 위에다 두시는 행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성질이 있고, 이 공기가 점점 쌓이게 되면 적어도 이 첫 번째 환기구가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온도가 낮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두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결국엔 여기 무거운 공기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얘가 녹는 시간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차갑게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비해서 이 벽면, 옆면에다 두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가깝게 딱 붙여서 두시지 말고 너무 띄어서 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한 1cm에서 1.5cm 정도 간격을 두시면 적어도 나중에 몇 시간 있다 가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늘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예전에 계절별 크레 관리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 굉장히 중요하죠.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네. 아 답답했어. 야 잠깐 아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이 급여. 여러분들이 개체를 집에 데려오신 후에 오늘부터 밥 줘야 되는 건가? 내일부터인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암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중 하나는 이런 사료, 크레스티드 게코는 이런 사료만 먹여서도 평생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료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료 플러스 지난번 영상에 있죠, 먹이곤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충식은 크게 네 가지 종류, 귀뚜라미, 누에, 미럼, 그리고 왁섬까지 이런 충식을 중간중간 배식을 함으로써 영양의 불균형을 맞춰주고 올바른 식습관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먹이 주기는 2에서 3일에 한 번씩만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월 수에는 이런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충식은 매주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귀뚜라미, 다음 주는 누에, 그 다음 주는 미럼, 그 다음 귀뚜라미, 때로는 왁스웜을 이렇게 먹임으로써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은 몸무게의 10분의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g이 나이다 그러면 1g 정도의 슈퍼푸드를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먹이를 먹다가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세워준다 했을 때는 나 꽤 먹었어요, 이렇게 목 넘김을 위해서 소화가 좀 필요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 급여를 멈춰 주시던가 한두 번 더 급여를 하시면서 적정량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운동량
입양을 늘려주시는 이런 사육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돈내산으로 산 물건들과 사료들이기 때문에 광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광고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하실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는 속도. 아이들이 너무 천천히 크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들은 탈피를 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파충류입니다. 그럼 탈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탈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탈피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은밀한 시간, 아무도 나를 안 볼 것 같고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에 보통 탈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탈피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탈피를 깔끔하게 했느냐, 남은 탈피 껍데기가 없느냐, 아니면 탈기는 왔는데 탈피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탈피를 못했을 때는 핀셋 같은 걸로 탈피를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좋고, 탈피하는 중이면 끝까지 이 아이가 스스로 탈피하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켜봐 주시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탈피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속도는 월 평균 1g에서 2g 정도 큰다고 보시면 돼요. 막 태어났을 때는 보통 1g 미만이거든요. 1개월쯤 됐을 때 1g에서 1.5g, 또는 크게 자란 아이들은 2g 정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됐을 때는 2g에서 3g 정도 됐을 거고, 3개월부터 한 5개월까지는 폭풍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2g에서 3g씩 팍팍 크는 경우도 있고, 원래대로 한 달에 한 1g 정도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작게 크는 아이, 원래 천천히 크는 아이 해서 총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성체가 돼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마시고 천천히 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g에서 되게 안전하게 10g 정도 됐을 때는 암수를 구별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다리와 꼬리 사이에 이 하얀색 돌기 보이시죠? 이 돌기 기준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수컷이고, 암컷들은 그 반면에 뒷다리와 꼬리 사이에 밋밋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성기가 돌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암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룻배 같은 작은 돋보기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천공이라는 게 자리 잡혀 있으면 수컷, 아무 문양도 보이지 않으면 암컷이라고 보면 됩니다. 빠르게는 3g부터 천공이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냥 딱 보고 비늘의 모양이 수컷상이야, 이런 거 가지고 암수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크게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꼭 천공을 확인하시거나 정 안 되면 7g에서 10g 이상 됐을 때 이 성기 부분에 모양 변화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사성 골질환이라고 MBD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는데, 철분과 마그네슘의 결핍 또는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척추의 구불거리는 현상을 말해요. 그때는 이렇게 MBD 오프라는 이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 및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약품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육하실 때 내 아이의 척추가 휘고 있지 않는지, 꼬리가 구불거리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제 영상 중에 MBD라는 영상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플로피 테일이라고 꼬리가 뒤로 거꾸로 꺾이는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골반이 휘는 거, 이런 것들은 자세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크레스티드 게코가 보통 이렇게 얼굴을 위로 하거나 이렇게 수평으로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꼬리의 무게 때문에 몸통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수컷들한테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이거를 플로피 테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골반이 들리고 좌우로 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꼬리를 다시 이렇게 펴주면서 위로 향할 수 있게끔 개체를 어느 정도 이동시켜주고, 그 안에 구조물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 인브리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브리딩에 대해서 깊게 얘기 나누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개체로 번식한 개체를 다시 부모 개체와 메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들끼리 번식을 하는 경우를 인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근친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로 아이들을 짝짓기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지 아이들의 기형이나 탈락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를 한 마리라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보관신고라는 거를 일생에 딱 한 번은 하셔야 되는데,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검색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딱 한 번만 나는 이런 종을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체들을 입양하실 때 입양신고 다들 하셨나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입양 신고와 분양 신고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2026년부터 법안이 생겨서 개체를 입양하거나 분양할 때 꼭 신고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분양 신청서를 신청하시길 바라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이나 오인트랩타일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자주 듣는 질문 3개만 또 뽑아갖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분무할 때 개체를 사육통에서 꺼낸 다음에 분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때에는 첫 번째 분무기의 수압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무기마다 이런 수압이 조금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자가 되게 얇고 넓게 퍼져서 직접적으로 개체들을 향해서 분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체들이 있어도 사육통에서 분무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분무가 이런 식으로 얇게 분사되고 아이들을 향해서 분무를 하거나 굉장히 가까이에서 분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변을 향해서 분무를 하되 아이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육장 벽면에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서 어느 정도 습기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보통은 하루에 한 번 분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같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는 한 번 주시되 적당히만 분무를 하시고 바닥이 흥건해질 때까지 분무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습진이 걸릴 수 있고, 습진이 걸리면 여러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를 않고, 가을이나 겨울 굉장히 건조한 시기 때는 아침 저녁으로 분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육장 크기는 클수록 좋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사육장은 클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움직이는 활동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 크기는 25, 35cm의 사육장을 성체 크기에 추천을 드리고, 이보다 더 큰 사육장일수록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같은 경우는 45, 60cm라는 정말 큰 사육 환경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나라도 있는데, 이 정도로 크레스트 게코가 굉장히 좁은 데만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 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사육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큰 사육장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레는 비바리움에 키울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비바리움을 만드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크레를 위한 비바리움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식물이랑 이끼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점들이 부각돼 있어요. 사실 이끼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식물도 어지간히 튼튼한 식물이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식물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뻣뻣한 잎이 굉장히 크고 두꺼운 식물들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비바리움 만드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기초 사육 방법을 다시 한번 찍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크레를 키우시면서 느끼게 되실 행복감과 책임감은 사실 우리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생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사육 방법들을 교류하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발전시키게 되면 언젠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실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흙바닥과 풀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을 저는 꿈꾸거든요. 사실 아직 바자회 전이라서 지금 한참 이렇게 바자회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바자회와 크레인들의 밤을 개최함으로써 여러분들과 만나고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큰 발걸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자 제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자회에 찾아와 주시고 크레인들의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고, 우리가 키우는 이 생명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 해 한 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낫도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사육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크레를 통해서 연고라는 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한 이 공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녕을 선사해 주는지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사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시는 분들은 지금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크레로 오인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